이번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가장 금융적이고 또는 기업 내부에서 소통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 툴이겠죠. 그래서 그냥 막 쓰면 되지 않냐. 뭐 또 막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뭐 자세히 꼼꼼하게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 독자가 있을 테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서 약간 스토리 라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 라인이 나와야 되니까 뭐 책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해보면 책에 이제 표지가 있고 목차가 있겠죠. 또 좋은 사업계획서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이해한다기보다는 앞에 써머리 돼 있는 요약본이 있으면 훨씬 공감대가 좋겠죠. 그리고 육하원칙을 통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드냐, 뭘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 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시장에서 한번 덤벼보려고 하는데 그 시장은 지금 행태가 어떻고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점유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은 무엇이다. 또 그렇게 하면 그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들어가면 어떤 경쟁 효과 또는 어떤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재무적인 구조 안에서도 우리한테 충분히 수익성이 좋다, 매력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당장 이제 그걸 구현하려면 자금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까지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조달을 해나가겠다. 또 조달을 하는 과정에 투자가 필요하다면 투자자한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자금을 확보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겠다. 또 우리의 사업의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하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러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항목들도 있을 거니까요. 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 자료들이 있냐, 근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들도 사업계획서 안에 일련의 구성물들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뭐 쉬워 보이지만 참 쉽지 않아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킨다는 게 행위는 매번 되고 있고 설비는 눈에 다 보이고 있지만 그걸 글로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게 어찌 보면 참 어려운 디렉팅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과제를 신청하거나 할 때 사업계획서의 형태로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걸 이제 뭐 쓰라는 말 다 썼는데 두 줄, 세 줄 다 썼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거나 너무 자세히 써놨는데 다 객관성이 없이 의지치만 쭉 적혀 있거나 그럼 그 수준 어느 수준에 맞춰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겠나.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기능이죠. 스킬인 거죠.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는 사업계획, 창업자, 그다음에 상품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의 매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떻게 생산할 거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어떤 조직으로, 또 그렇게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것인지, 당연히 이익에 대한 손익분기 시점들도 제시가 돼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문서들로 또 그런 내용들로 포함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뭐 첫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어야겠죠. 목적, 구성, 대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잘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 목표하고 목적은 좀 다를 거예요. 목적은 당연히 뭐 비즈니스 효익을 위해서
사업에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하고 미션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목표는 얼마 정도를 판매할 것인지 뭐 이런 설정 값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업 계획 내용 안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효과, 그다음에 뭐 동기 이런 것들이 좀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구절절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창업팀이나 기업의 대표자들, 리더들의 임원들의 역량들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론 기준으로 투자하고 자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성장 가능할 거라 예상하지만 리더들의 역량들이 고려가 좀 되겠죠. 만약 리더가 이쪽 일을 전혀 해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신뢰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할 수 있을까 진짜? 뭐 이런 느낌들. 회사가 막 설립된 지 한두 달뿐이 안 됐는데 막 100억의 매출 일으키겠다. 뭐 그러면 좋겠으나 정말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역이나 경영진, 기술진, 주주, 조직도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내용을 보지 않아도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과거의 역사가 보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절차가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신용보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술 보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적용 사례들 또 검토했던 내용들이 어떻고 향후에 보완하려고 하는 기술 분야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면 그동안 많이 개발을 해놨구나 수준이 높구나 뭐 TRL 단계라고 해서 기술의 수준이 뭐 몇 단계 이상이 되겠구나 제품 적용한 테스트들도 성공 확률이 되게 높구나 아니면 수익성이 생기겠구나 그런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기술에서는 또는 상품성에서는 줘야 되겠죠. 그런데 상품은 되는데 과연 많이 팔릴까? 라는 질문을 또는 의구심을 갖게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해당 제품이 어떤 시장에서 움직일 거고 경쟁을 할 건지 또 경쟁한다면 경쟁사 제품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들의 시장 규모에서 우리가 잠식하거나 점유할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향후에 이 시장이 계절적 특성이나 시기적 특성을 타서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 또는 대비책으로 제시가 되면 좋겠죠. 네, 그리고 고객에 대한 특성들,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시장을 보긴 했구나라는 걸 알 거고 거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거냐 그러면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에 대한 부분들 공정 혁신은 어떻게 할 거고 자체 생산할 건지 아웃소싱을 줄 건지 또 몇 개나 만들어서 얼마나 재고로 운영 관리할 건지 또 소재 원료들을 국내에서 조달을 못한다면 수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품질 보증,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듣고자 보고자 하겠죠. 그 당연히 제시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러고 나면 뭐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잘 판매가 되겠냐? 뭐 세일즈라는 개념하고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프로모션 또는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쭉 제시하거나 또는 뭐 기간별로, 분기별로 또는 시즌별로 어떻게 판매량을 늘려나가거나 축소해 나가겠다. 또 향후에 뭐 품질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대비하고 고객을 사후 관리하겠다. 또 해외 혹시 수출 계획이 있다면
수출은 어느 국가부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제 수익이 생기는 규모가 타다닥 예상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고 나면 우린 사람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인원 계획을 보는 건 인건비로 투자 금액이 또는 자금들이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잉여로 사람을 많이 쓰는 거냐 아니면 자동화를 통해 갖고 경비를 줄일 거냐 또 경비를 줄여서 자동화를 해놨다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은 같은 플랫폼 안에서 또는 같은 공정 라인에서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어렵다. 그러면 회전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한 번 공정 안에서 딴 제품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회적으로 또는 크로스 체크라고 해서 인원 계획이라는 걸 보게 되고 그 계획을 봤다면 매출을 내수해서 또는 해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보고 가급적이면 3년 정도 또는 반기분기 시즌별로 좀 구체화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추정이죠. 매출 추정. 이게 이제 좀 어렵고 기능적이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려면 베스트, 워스트, 노멀이란 세 가지 항목으로 조건을 달아가면서 계획들을 설정하면 상대방이 볼 때 납득을 좀 더 쉽게 합니다. 또 그러고 나면 당연히 이제 비용을 어떻게 쓸 거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너무 많으면 적자인 거고 또 쓰는 것보다 많이 버는데 그게 어느 정도 증가폭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이익이 높은 건지를 알아야 세금을 내고 또는 뭐 투자금, 이자금이나 배당을 걷고 또 다음 시즌에 연구개발 투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 비용들 한번 확인하고 또 비지출이 되지만 감가상각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 건지 고정비와 변동비 이런 것들도 본다면 비용 사용 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잘 쓰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 이익을 언제부터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추정손익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설계를 하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없어도 되긴 하지만 없으면 투자에 대한 매력은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있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자금을 얼마 정도 어떻게 상환할 거고 또 모자라는 비용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한 방에 모든 걸 다 자금을 확보하면 좋지만 어렵다면 뭐 일부는 어디 은행에 가서 또 어디에 가서는 빌려오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고 상환하고 뭐 지분을 주고 뭐 이런 조건을 다 다뤄서 얼마 정도까지는 확보하겠다 최대 뭐 이런 것들도 듣고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동차 생산을 할 건데 뭐 여기서 1억, 여기서 5억, 저기서 100억 이렇게 다 받는 거라면 맨 마지막에 100억 투자하는 기업은 앞에 거는 뭐 작은 비용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 들어가는 1억을 지원하는 기업은 아니, 투자자는 뒤에 100억 메인이 들어와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생산을. 안 그러면 아예 그건 인건비로 다 쓸 거니까. 그래서 자금들이 크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크기에 따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큰 금액을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다음에는 조달 들어오는 게 없을 테니까 상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겠죠. 뭐 그런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흐름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 재무계획까지 들어간다면 이제 회계사들의 검토, 재무관리를 하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정합성들을 좀 보고 나름 공증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보증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라서 이거를 뭐 소설처럼 쓰는 거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거꾸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BP 손익 구조가 몇 개월 만에 또는 몇 년 만에 돌아오는지 그런 걸 알아야 펀드를 지원하는 투자자라면
펀드 운영 기간이 7년인데 10년 후에 수익이 생긴다?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마지막에 들어간 거라면 최대한 3년 내에 또는 2년 내에 상환 준비가 된다면 그때는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계획들까지도 제시하는 게 좋고, 그 이외에는 이제 일정, 우리가 1개월, 6개월 또는 연 단위로 어떤 과정의 행위를 할 것이다. 또 그 과정에 증명돼야 되는 부속 서류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객관성을 입증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죠. 중요하죠. 사업계획서를 쓸 때 기본적으로는 뭐 명쾌한 내용들을 잘 적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고, 너무 어려운 용어로 쓰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쉬운 얘기지만 평이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건 전문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나 사람이라면 가장 쉬운 용어로 본인의 어려운 내용들을 담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기능이고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소요 계획, 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용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적을 설정 먼저 하고 양식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토리 라인 하나 설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들, 최근 자료라고 하면 3년 이내의 자료를 최근 자료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재무 정보들은 1년 전 거만 노출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거는 공시되는 것들이 없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한 번 추정하는 게 있어서 빠르면 1년, 좀 늦으면 2년, 3년 정도까지는 넘어가서 최근 정보는 2년 내외,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